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일직증, 거듭증이라고 불리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봤습니다. 모일회하고 상당히 모양이 비슷한데 모일회자 아니고요. 보통 일직증, 거듭증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한자 들어간 거 오늘 한번 익혀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경희서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정리한 페이지가 497쪽에서 499쪽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함께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만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증, 일직증, 더할증, 미워할증, 줄증자가 있는데요. 똑같이 들어가서 증발음을 하고요. 두 번째 시루증, 비단증, 중승, 층층인데 앞에 다 증발음 하는데요. 약간 반해서 승발음과 층발음까지 발음을 하는 것들. 발음이 조금 다른 건 뒤로 뺐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게 시루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좀 갖고 왔고요. 자, 처음에 해드린 것처럼 모일 회자를 한번 구분을 하면 이 거듭증자, 일직증자는 여기 위에가 8팔이에요. 그런데 모일 회자는 하파랍처럼 사람인이에요. 한일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아랫부분은 같아요. 그래서 거듭증, 일직증자는 위에 부분이 다른데 그러면 위에 부분이 그림이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어떤 그릇을 겹쳐서 음식을 만들 때 막 아래에서 불을 지피면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그렸기 때문에 사람인이나 하파를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위에 있는 8팔을 모아서 쓰기도 하죠. 증기 모양에다가 떡시루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시루구멍을 생각하시면서 구멍, 그 다음 이 아래는 뭐가 겹쳐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거듭증으로 쓰게 돼버리니까 시루라는 한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루증자는 나중에 뒤에다가 시루, 그릇을 상징하는 부수 기와 와자, 도자기 와자를 집어넣어서 시루라는 한자를 만드는데요. 좀 더 뒤편에 가서 한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정리하죠. 자, 증손자라든지 증조 할아버지라든지 미증유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일찍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한자에 어떤 수거처럼 나오는 단어도 있고요. 보통 증손자는 아들의 손자죠. 내가 이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다시 또 손자를 보면 증손자라고 하고요.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뜻하죠. 그래서 거듭이라는 말, 똑같은 어떤 비슷한 종류가 계속 쌓여서 오래된 것들을 뜻할 때, 그래서 촌수 따질 때 좀 쓰는 부분이고, 이게 들어가서 증자 되는 걸 다시 한번 보죠. 흙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흙을 계속 쌓아 올려요. 계단을 만들다든지 어떤 큰 터를 만들다든지 쌓아서 올려서 더하다. 흙을 더하다라는 표현이어서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더하다의 반대말은 감이니까 증감하다, 증대하다, 증축하다, 증가시키다, 증액하다, 할증하다 해서 뭔가 더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해서 이 뒤에 있는 한자는 일직증, 거듭증, 거듭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뭔가를 놓은 겁니다. 시루떡 찔 때 쌀가루 넣고 팥고물 넣고 쌀 넣고 이렇게 해야 층층층층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이라는 말은 겹쳤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편해요. 또 하나 보죠. 미워할증은 마음심에다가 겹쳤다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거듭 쌓여 있다. 좀 계속 처음에는 괜찮다 넘겼는데 미워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쌓일 때까지 쌓여서 더 이상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야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쌓였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감정을 한자로 증오라고 한다든지 사랑을 하지만 좀 사랑하는 색깔이 예쁜 사랑이 아니라 좀 미워하면서 하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최근에 읽었던 새의 눈물이라는 은희경 작가의 그 책에서 그 뭔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예뻐하는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색깔의 사랑이 더 진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증 관계,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뭐 드라마 보면 이 웬수 이러면서 내가 정말 저 인간 이러면서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는 표현을 할 때도 미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카락자가 미워할 오라는 발음을 한다는 게 좀 중요해요. 발음 두 개라는 거. 그래서 증악이라고 읽지 마시고 증오라고 읽으셔야 돼요. 줄증을 보면 조개패는 돈을 상징하는 부수입니다. 뒤에다가 증자를 집어넣어서 발음을 줬습니다. 돈을 계속 줍니다. 이러면 좋겠네요. 누가 돈을 계속 줍니다. 증여하다, 증정하다, 기증하다 해서 뭔가 갖다 주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같이 되었을 때, 반복되었을 때 쓰는 말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 빨리 외우실 수 있어요. 시류증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와와라는 한자는 도자기과에 속하는 그릇들에 붙이는 부수예요. 그릇입니다. 도자기 질그릇으로 만든 시루입니다. 이 시루를 지금이야 스테인레스로 만들지만 그때는 이 도자기니까 시루가 깨지면 다시는 그거 붙여서 시루로 못 쓰죠. 그래서 깨뜨릴 파자의 시루증자가 파증인데요. 깨어진 시루라는 뜻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해 보였자 이제 소용이 없는 되돌릴 수 없은 걸 파증이라고 하고요. 증병은 시루떡을 증병이라고 합니다. 떡 먹고 싶죠?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비단, 실사가 들어가면 옷감이에요. 실을 예쁘게 겹쳐서 무늬를 넣어서 만든 부드러운 비단입니다. 여기에 아까 모일회를 조심하듯이 실사에다가 모일회 들어가는 한자도 있어요. 그런데 둘이 나란히 나오면 혼동하는 거죠. 회 들어오면 똑같이 회보고요. 증 들어오면 증 발음이에요. 그래서 위에 시루구멍에 나가는 수증기 모양이냐 사람인이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회자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비당 진자와 솜 서자를 쓰셔서 비당과 솜이라는 뜻입니다. 비당과 솜. 자, 그 다음 중승인데요. 재밌어요. 사람인에다가 일직증, 거듭증 뭔가 겹치다예요. 다른 사람보다 거듭 여러 번 자주 깨달음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라고 부르는 말의 어원을 보면 지금 이 중승자에 높이는 님을 씁니다. 스님 이거를 발음을 계속 해보십시오. 부드럽지 않아요. 승님이 스님에서 요즘은 스님을 이 승님에서 왔다고 어원을 합니다. 승려, 승무, 고승, 스님하고 관련된 한자입니다. 재밌죠? 마지막인데요. 층층자. 자, 위에 있는 주검시는 발음은 주검시지만 사람 몸이나 집을 상징하는 부수입니다. 집이 거듭 겹쳤습니다. 1층 위에 집이 또 있고 2층 위에 집이 또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되는 거죠. 집을 겹쳐서 만들었더니 층이 생겼구나 해서 층계, 계단 계자죠. 계층, 그 다음 고층, 지층, 단층 이런 식으로 뭔가 겹치다라는 뜻으로 발음이 조금 바뀐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듭증 들어간 자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